베일에 쌓여있던 김정남 암살 사건의 맹독의 정체가 결국 VX 가스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김정은이 이번 사건의 배후임을 가리키고 있죠.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1위와 2위를 이 뉴스로 뽑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관심이 뜨겁습니다. 1위 소식인데요. 화학무기 VX 가스로 김정남을 살해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암살 총책은 김정은이다 라고 명확하게 가리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쏟아졌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 국장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 텐데 일단 이 VX 가스 도대체 이 범행 도구 어떤 식으로 밝혀진 건가요? 예, 말레이 경찰이 밝혔는데요. 네.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신경 독가스 네. VX 가스라고 그랬습니다. 저 VX 가스는 어느 정도 독하냐면요. 네. 청산가리의 500배. 그리고 일본에서 옴진리교에서 테러 때 쓰였던 게 이제 사린가스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에 무려 100배 정도라고 그러는데 흡입을 할 때는 50mg 그리고 네. 피부에 직접 바른다면 10mg만 바로 하더라도 그만 바로 사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가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그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미리한 그렇죠. 건데. 1g이 1000mg이니까 네. 1g만 가지고도 뭐 거의 수십 명을 숨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영국에서 1952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이제 독성이 강하니까 유엔에서도 이미 유엔 결의 687호로 이거는 대량 살상무기다. 그래서 네. 한 나라가 100g 이상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연구용이라고 할지라도 약 10kg이랑 네. 이상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렇게 아주 극약이었기 때문에 2, 3초간의 공격으로도 바로 김정남 씨가 사망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그렇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과거에 이미 개봉됐던 영화 더 록이라는 영화입니다. 저 영화에 바로 등장하는 가스가 VX 가스인데 엄청난 위력을 가진 가스다라는 내용의 영화 내용이어서 굉장히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저희 뉴스 탑10에서는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진행했던 첫 뉴스 탑10에서 전문가 두 분께서 이미 이거는 액체 독약이 아니다. 그리고 알려진 것보다 더 강력한 기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 3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네. 수십 밀리그램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성은 여기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닙니다. 김정남 씨가 저거는 기체 상태로 마셨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기화가 돼버리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나 이런 독성 물질이 아니라 기화되는 그리고 또 가스 성분의 독성일 가능성도 있다. 이 예언을 하신 두 분이 실제로 여기 나와 계시죠. 자, 그때 근거가 지금 다 이런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었죠, 그 당시에. 그때는 근거가 굉장히 미약했지만 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나중에 좀 확실히 쓴 것은 네. 그 도안티 흥이 김정남한테 그 독약을 바른 다음에 화장실 도착할 때 손을 머리보다 높이 들었습니다. 네. 만약에 손을 머리보다 낮게 하면은 자기 손에 있는 네. 독약이 코로 들어갈까봐 네. 그래서 머리를 높이 들었는데 그걸 보고는 확신을 했죠. 이게 네. 굉장히 빨리 기화되는 그런 그 독가스다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요, VX 가스를 실험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김정남이 살해될 때 그 모습, CCTV에 찍힌 모습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지금 실제로 범행을 하고 그러니까 손에 묻은 액체가 호흡기로 가지 않게 손을 들고 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뭐가 비슷하냐면요. 가스가 살포되고 염소가 그냥 곧장 죽지를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독이 퍼지면서 쓰러져서 염소가 죽게 되는데 비틀비틀거리죠. 근데 김정남도 보면은요. 공격을 받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정상적으로 걸어가다가 비틀비틀거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VX 가스의 실험 영상, 염소 실험 영상과 실제로 요번에 피습을 당한 김정남과 VX 가스를 흡입했을 때와 비슷한 게 아니냐. 비슷하죠. 실제 김정남도 자기가 이제 그 피습을 받고 난 다음에 네. 공항 직원한테 내가 피습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그 공항 직원이 다시 공항 내에 있는 경찰
하고 같이 해가지고 2층에 있는 의무실까지 갈 때까지 그렇죠. 아주 괜찮았어요. 같이 스스로 들어간 다음에 걸어갔으니까. 예. 네. 그 그런데 들어간 다음에 쓰러진 거죠. 사국장님, 이게 VX 가스라는 게 원래는 뭐 어떤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건가요? 이게 뭐 예. 처음에는 이 1952년에 영국에서 개발될 때 자체는 농약으로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농약으로 쓰려고 했다니까 원래는 좀 과학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워낙 이게 이제 독성이 세니까 60년도에 와가지고 그 자체를 연구 자체를 상업용으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영국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나중에 60년대에 가서 그거를 대량으로 제조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게 되죠. 네. 그래서요, 저희가 전문가한테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VX 가스 성분을 마셨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VX는 이 넓은 의미의 그 유기인제 살충제 신경가스입니다. 초기 단계는 분비물이 드러나요. 균형이 안 잡히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뭐 근육에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의식을 잃는다든지 숨을 못 쉰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중독의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동공, 그 눈동자 있죠? 그것이 보통은 이제 한 2, 3mm 정도 되는데 그것이 1mm 바늘구멍처럼 짜부라드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 그럼 VX 가스의 성분에 의한 거라면 이 공격을 받은 김정남은 숨졌는데 공격을 했던 여성들은 왜 해를 입지 않았을까? 조금의 두통은 호소했지만 목숨에 지장이 없었죠.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대답 들어보시죠. 피부 독성도 상당히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이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그 용의자들이 그렇게 주물를 수 있었냐. 그거는 완전히 추론적인 건데 두 여성이 사용한 물질이 혹시 다른 것은 아니냐. 두 여성이 A라는 물질을 갖다가 먼저 대고 B라는 물질을 나중에 갖다 대서 최종적으로 VX가 형성되도록 하지는 않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추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화학 폭탄을 만들 때 그 말하자면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전구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사용할 때 섞어서 최종 산물이 되도록 한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추정을 하면 혹시 그런 것은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화학 폭탄 얘기가 나왔는데요. 폭탄, 무기 이 얘기 나오면 이분한테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자, 이종훈 위원님, 이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궁금했던 게 좀 풀리기도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이란이 호메이니가 이제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네. 팔레비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을 합니다. 네. 이란 이라크가 7년 전쟁을 하죠. 그때 네. 이라크에서 사용했던 게 가스탄을 사용했었죠. 아하.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 1차 대전 때 진지전이 한참일 때 독일이 화학탄을 썼었죠. 그런 네.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X를 갖다가 그 걸프전이 아니라 이란 이라크 전 때 썼다 안 썼다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때 후세인이 유엔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그때 설명하기는 우리는 VX탄을 안 썼다라고 네.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이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이 VX는 쓰지 말자라는 게 됐고요. 지금 우리가 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학무기 금지 협정이 있습니다. CWC라고 있는데 우리들은 당연히 가입했고요. 지금 이게 비준돼서 발효 중인데 북한은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북한은 우리가 핵무기만 많이 두려워하는데 화학무기에 있어서 세계 4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서로 작용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게 합쳐졌을 때 VX로 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실제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실제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여자가 얼굴에 바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또 발랐으면은 네. 두 번째 여자는 손에 VX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여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피부에 묻으면 엄청난 그 독을 뿜어내는데 그렇죠.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살아남았냐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아직도 안 풀렸네요. 안 풀리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추론을 하자면은 네. 눈에 안 보이는 그 아주 투명한 장갑을 꼈던가 네. 아니면 그 두 번째 여자는 손에 사전에 바셀린이나 뭘 발라가지고 코팅을 했다. 코팅을 해서 아하. 액체가 스며들지 스며들지 않게 않도록.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완전히 두 번째 여자는 바로 화장실에 가서
아트로핀 주사를 맞아가지고 해독제를 주어서 그 살아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더 록이라는 영화에서도 VX 가스를 마신 뒤에 어떤 해독제 주사를 맞으면 목숨을 건진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그 네. 이론 설명을 해주신 네, 거죠? 지금 VX 가스에 대한 해독제는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병원들에도 있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면 있으니까 아마 저거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화장실 가서 씻고 스스로 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독성이니까 물이라는 데에다가 섞으면은 좀 희석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우리 저기 농사 지을 때 농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약이 액체죠. 네. 그거 마시면 자살할 때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네. 농촌. 근데 그걸 물에다가 100배, 1000배 이렇게 희석해서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뿌리는 사람은 덜어 조금 어지럽증 느껴도 벌레들은 다 죽는 살충 효과가 있거든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아하. 물에 많이 희석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한테 덜 치명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시쳤으면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까지 김정남이 자연사했다 아니면 쇼크사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두렵고 뭔가 조급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 분위기 어떨지 우리 뉴스탑10의 이제 마스코트가 됐죠. 정의랑 통신원이 북한 소식을 예상해서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은 국가합창단 70돌 기념공연을 참관하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시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또한 그제는 추억이 깃든 매기 공장을 찾아 살이 올라 통통한 매기를 보고 무릎을 치시며 됐다 하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동지가 웃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김정남 동지가 북조선 공작원 속의 증거이 린민들에게 알려질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중국은 팔짱을 끼며 불구경하는 것도 모자라 공화국의 피 같은 무연탄 값을 마구마구 후려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내래 김정남 성님을 절대로 죽이라고 한 적이 없다우 라고 하시며 울분에 찬 소리를 터치고 계십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 공화국이 싫다고 토끼 내민 아이들이 김정은 동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꼰지른다고 선동을 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날래날래 뒷국문이 감추셔야겠습니다. 네. 예, 좀 편하게 웃으셔도 됩니다. 네. 재밌는 영상이니까 지금 웃으셔도 되고요. 여성한 변호사님, 예. 김정남, 지금 사건을 겪고 있는 김정은, 예.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저 영상 같을까요? 모르겠네요. 근데 김정은으로서 슬픔은 전혀 안 느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알턴니를 뺐다는 느낌이 아닐까요? 아하. 그리고 그 외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뭐 또 한국 언론에서 계속 배우가 김정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처음 사건 났을 때부터 김정은이 아니겠냐 했으니까 네. 그거는 계속 발뺌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국제행사재판소 이런 데는 안 나가면 되는 거고 김정은으로서는 아무리 누가 고소를 하고 뭐 넣어도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뭐 알턴니 뺐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조금 전에 하국장께서 이 VX 가스 성분은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고 일정량 이상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위원님, 이거 어떻게 구했을까요? 북한은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국가가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되죠. 직접 북한이- 자체 제작을 하고 있다. 이게 뭐 그렇게 화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 참고로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가 열렸을 때 네. 한민구 장관이 물론 비공개인데 다 듣고 나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보도가 됐는데 네. 북한이 쓸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로 VX 가스를 이미 한 장관이 거론하셨습니다. 우리도 북한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도 다량의 해독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VX 가스를 저번에 이정철이하고 네. 같이 그 공모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체포된 그 말레이시아 남자, 30대 남자 네네. 가 제작을 했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숙소에 네. 화학 물질이 많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현지에서 제작을 했느냐? 네. 아니면 평양에서 공급됐느냐 하는 네.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제작이 쉽지 않습니다. 만들긴 쉬워도 네. 그거를 액화시켜 가지고 아주 저온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작할 가능성보다는 네.
평양에서 만들어가지고 네. 외교 횡령에 넣으면은 누가 손을 못 대니까 네. 외교 횡령에 넣어서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사람이 바로 현광성 네. 2등 서기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 대사관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는 형광성이 갖고 왔다. 네. 지금 이제부터 이제 국제 문제가 진짜로 그렇죠. 이제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나 우리 검찰, 국정원이 수사해서 VX 까더라 그러면은 네. 여기서는 안 믿는 사람이 제법 있을 텐데 네. 말레이에서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말레이가 밝히지 못한 건 어디로 입수를 했느냐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금방 얘기하신 대로 외교관 루트로 외교 행랑으로 갖고 왔다. 그러면 이거는 도발이죠. 네. 그러면 CWC의 협정에 의해서 이건 사용 금지가 돼 있고 유엔에서 제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저거 사용을 명령한 사람에 대해서 국제재판소에 열려가지고 네.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여성한 변호사님께서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김정은이 안 나가면 그만이라고 그랬죠. 안 나가도 벌써 재판으로 해가지고 네. 스탠딩 센텐스, 스탠싱 판결을 내려서 누가 집행하도록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면 김정은은요 지금 머리가 많이 지금 핵무기를 사용한 것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 국제형사재판소에 사법재판소에 안 나온다 치면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또 테러 지원국 지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협약을 어겼고 또 멀쩡한 대낮에 국제공항에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집권한 다음에 네. 북한에 대해서 진짜 호시탐탐 네. 어떤 그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는데 꼬투리를 하나만 그러니까 잡아라. 하나만 잡으면 잡혀라 그랬는데 네. 이번에 뭐 말레이에서 어떻게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북한 당국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북한 개인의 소행이 아니고 당국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은 네. 테러 지원국이 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좀 전에 우리 이정훈 의원 말씀대로 뭐 CWC 어떤 협정이 유엔 협정이고 그다음 그걸 위반한 경우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게 밝혀지냐 안에 따라서 북한으로서 진짜 노심초사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다만 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이제 재지정하는 문제는 네. 북한의 어떤 이미지상으로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지금 테러 지원국이 이란하고 시리아하고 수단 이 세 나라뿐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처럼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나라는 네. 이게 테러 지원국으로 되게 되면 이제 금융, 그다음에 원조 금지, 무역 금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무기 수출 금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타격은 많이 입지 않는다. 이미지상으로는 크게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중국하고 네. 북한하고 진짜 아주 긴밀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무연탄 이번에 수입 금지도 했지만은 또 중국이 북한의 석유도 지금 원유 많이 공급하고 있죠. 그다음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게 있죠. 물론 무역 문제도 있지만은 중국을 통해서 지렛대로 삼아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중국이 이때까지 테러 지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그냥 다 알지만 이렇게 무역 거래 해왔는데 그게 금지된다면 북한으로서는 목줄을 재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핵심은 저겁니다.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태평만 댐에서 연간 50만 톤의 원유가 북한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자급자족을 하지만 북한이나 우리나 원유 없이 못 삽니다. 네. 그걸 닫으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걸 닫으면 지금 석탄 정도 안 사갖고는 꽤 버틸 거예요. 네. 석유를 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고 그걸 안 하면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도 들어갈 수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오고 가고 있는 외교죠. 네. 그러니까 하더라도 네. 물론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네. 북한이 우리 칼기 테러한 이후부터 무려 2008년까지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그런 것들을 중단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군요. 하더라도 예. 중국이 할 수는 있지만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네. 전문가 분들의 지금 이야기에 제가 빠져서 다음 질문을 제가 뭐 할지를 지금 까먹을 정도로 그 열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없으면 조금 힘들어질 만한 분명한 상황인데 그런 중국을 또 비판을 했다면서요? 예. 북한이. 북한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비판했는데 물론 중국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거명은 안 했습니다. 저기 보면 말끝마다 친선적인 이웃, 바로 중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웃이라는 주변 나라에서는 북극성 2호가 12일 날 이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성공을 환기시켜도 말끝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발사 의의를 깎아내리고 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또 법률적 근거도 없이 유엔 제재 결의를 구실로 인민생활과 관련된 대의무역도 완전히 막아치우는 비인도적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중국에서 19일 날 20일부터 우리가 석탄을 더 이상 올해 내내 수입을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명색이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주체도 그러니까요. 없이 미국 장단에 충천하면 유엔 결의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을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이때까지 아까 뭐 칼기 사건 때부터 제대로 된 제재를 안 했는 거 맞는데 네네. 이번에 트럼프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등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는 사실 지금 중국한테 무역 제재하면 사실 미국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에도 불구하고 네. 뭐 말을 막 쏟아내는데 이거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심지어 북한을 핵 공격할 수도 모르는 진짜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김정은이가 위험한 사람이었는데 네. 트럼프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됐어요. 중국 입장에서 볼 중국 때는. 입장에 볼 네네. 때는 그럼 혹시 오해하실까봐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번에 그 무연탄 수입 금지가 네. 사소한 일일지는 몰라도 이게 어떤 전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좀 어떤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 또 중국에게 약간 발끈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막 하니까 중국도 조금 기분이 상했나 봅니다.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안 하고 그 사건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 CCTV가요, 오늘 아침에 아주 10여 분에 걸쳐서 김정남 사건을 상당히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중국 CCTV는 단신으로만 다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정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히 안 밝히고 조선족 남성이 피살이 됐다. 그랬죠.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김정남의 그 피습된 그 독성 물질이 신경 독각스라고 하는 내용부터 현재 있는 반응, 또 북한의 반응,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상세히 보도를 하게 됐을까? 그것도 네. CCTV라고 하면은 중국 전 14억 인구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사실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자세히 보도를 안 했지만 인터넷상으로 들어가면은 뭐 중국 남쪽에 있는 자그마한 그런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름을 다 보도했기 때문에 물론 알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한 거는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의 CCTV가 김정남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아도 네. 중국 그 13억 인구가 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현재 김정남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 관영 방송이니까 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현재 김정남이를 북한에서 죽였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북한을 비난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북한 외교관이 개입했다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북한 당국이 했다는 것이 확실히 쓰고 하니까 이제는 보도를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의 예상인데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북한을 상대로 햇볕 정책을 굉장히 오래 인내심을 갖고 해왔어요. 핵실험 해도 뭐 해도 했는데 이번에는 딱 도전을 당한 게 핵실험 2번을 작년에 연속해서 했고 김정남 자기네가 보호하던 네.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망명 정부를 세워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카드를 제거해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금지한 CWC를 어기고 화학 물질을 사용했고 굉장히 도전이기 때문에 그럼 중국도 지금 북중 관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 핵실험부터 계속 전승절 이후로 다투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한솔을 앞세우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 북한 정권의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의심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 상상의 세계니까 정치. 그렇다면은 저기 가 있는 CCTV 기자 또는 중국 몇 사람들 간첩 혐의로 북한이 체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너 어떡하려고 딱 대들어가지고 아마 우리 예상치도 못한 사태가 올해 중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넓게 보시면서 한번 북중 관계를 바라보시죠. 네. 북중 관계 가운데 북한 내부에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중국 CCTV 기자나 이걸 무슨 뭐 혐의로 딱 씌워갖고 과거에 미국 기자나 영국 기자 잡았잖아요. 그렇죠. 중국 기자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중국을 아마 무릎 꿇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에는 50여 개의 그 민족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 상당히 그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TBS라든가 신장 자치구 같은 데서 끊임없이 테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당국이
북한의 그 김정남 암살 사건에 관련해서 네. 비난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자기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테러 사건에 대한 태도가 아주 애매해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중국이 김정남 사건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강한 입장으로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한 도전을 사람을 저렇게 화학무기로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대통령 후보 되시겠다는 분들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히셔야 돼요. 아하. 이거를 못하고 오영조영 넘어가고 네. 저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 뭐 좀 더 민노총이라든지 네. 과거의 통진당 같은 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 알겠습니다. 뭐가 검증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정치 분야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글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닥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다고요, 하 국장님? 예,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엄청난 통제권을 갖고 있다. 역할론을 강조했군요. 예, 중국이 원하면 북한 문제를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저 얘기는 뭐냐면요. 네. 북한이 1년간 쓰고 있는 네. 원유가 약 5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어디로 들어가면 바로 단둥에서 네. 신우주를 거쳐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뭐 거의 95%가 다 중국에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밀수입해서 뭐 러시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밀수입해서 쓰는 건데 네. 만약에 그거를 닫아버린다 하면은 북한이 자기들이 이 아래에 쓸 수 있는 비축량이 3일치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네네. 중국의 학자들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뭐 이미 나눠준 거를 조금씩 더 갖고 있는 뭐 한 달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은 네. 북한 정부가 이 아래로 원유를 줄 수 있는 게 3일치뿐이 안 되니까 3일 이후부터는 북한에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저 얘기는 트럼프가 중국이 원유라고 하는 지렛대를 쓰라 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에게 지금 어깨를 떠밀면서 야, 니네 북한 저렇게 냅두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해봐 라면서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예, 그런데요. 중국 학자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그거는 북한이 쓰는 순간 아니 중국이 쓰는 순간 북한의 붕괴다. 그럼 우리한테 계속 물어보면 그럼 북한의 지금 현 상태에서 붕괴를 너네가 바라느냐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적인 통일을 하려면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올라오고 네. 해서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하고 큰 경제적인 격차가 적어졌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너네들한테도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네. 북한의 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이제 중국 측에서 할 때마다 제가 좀 모순을 발견하는 게 과거에 호금도 네. 후진타오 주석도 계속 북한 보고 개혁개방에서 잘 살아보라고 네. 얘기했었고 그것 때문에 김정일이 방 중에서 다투기까지 했었잖아요. 네. 천안함 사건 이후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북한이 잘 산 다음에 평화통일을 해보라? 중국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배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VX 가스 이야기하면서 외교 이야기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김정남 살해 사건이 총책이 누구냐? 계속 배우까지 나왔었는데 그 배우가 김정은이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김정남 암살을 주도한 조직이 김정은에게 직보한다는 겁니다. 정찰 청국장이 김정은에게 직보하는 것처럼 이 자료연구소장이 바로 직보를 한다는 겁니다. 암살 총책은 김정은입니다. 리정철은 장비국 소속인데 독극물을 현지에서 제조해서 제공하는 역할이다. 왜냐하면 독극물을 비행기에 타고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레시피를 알려주면 현지에서 물질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았다. 자, 지금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자료연구소라는 곳을 통해서 지령을 받고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내용 결과도 보고하고, 즉 정찰총국 산하의 기관인데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를 한다. 그러면 산하기구지만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기구는 정찰총국밖에 없는데 산하기구인데 직접 보고를 하니 실질적으로 정찰총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런 설명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아마 자료연구소는 이번에 그 공작을 기획한 데입니다. 네. 공작을 기획했을 때는 사실은 그 직속 상관도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주 기밀을 요할 경우는 해외 정부국장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김정은이가 자료연구소장한테 지시를 해서 네. 자료연구소장이 공작 기획을 해가지고 김정은한테 보고를 하면 김정은이 사인이 있으면 그걸로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다른 정찰총국장이나 다른 사람도 전혀 모르게 네. 공작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고 근데 자료연구소라는 게요.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자료연구소가 말만 들으면 그냥 연구소인데 그렇게 어마무시한 일을 기획하는 곳입니까? 옛날에 해외 정보국이 저게 이름이 대외정보조사국이었습니다. 네. 대외정보조사부였어요. 저게 네. 뭐 나중에 35호실로 부르기도 하는데 네. 정보를 조사한다 하거나 자료를 연구하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공작 기획을 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뭐 취재하면서 발견한 보충 네. 설명하면 우리도 지금 정보 공작 기관들은 무슨 XX 공사 이렇게 위장 명칭 쓰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위장 명칭이군요. 그리고 무슨 뭐 의료보험 카드도 회사 이름 드러날까봐 네. 다른 걸로 딱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전에 한참 취재해 보니까 우리도 공작을 딱 준비하면은 네. 그걸 공작 최고 올라가면 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장이 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고 안 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또 바뀔 수 있고 어디 발설할 줄 모르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기획에서부터 다 하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하더라고요. 우리 정보기관의 얘기는 좀 덜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객관성을 또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그 책임자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직보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VX 가스가 굉장히 무서운 성분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한 탈북자가 이런 무서운 증언을 했다면서요. 이거 진짜 이 말이 맞습니까? 이번에 사용된 독극물 정치범 수용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증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한 매체가 보도를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저 부분에 대해서 강철환 씨나 네. 몇 명 있죠.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나중에 네. 석방되거나 탈출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양반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으면서 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저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해서 네. 자기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고 네. 김정남을 죽여야 되고 하는 것을 면밀히 계산을 했습니다. 네. 얼마큼 바르면 김정남이를 한두 시간 후에 죽이고 네. 자기들은 비행기 타고 탈출할 것인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에 대해서 인체 실험을 했을 겁니다. 아, 생체 실험을 네. 해보고 계산을 다 해봤을 것이다. 저희들도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사람까지 못하고 짐승으로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과 직접 했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옛날에 그런 거, 그다음에 일본이 운영했던 731 부대 같은 건데 네. 근데 저런 것이 저도 있다고 취재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백조 대낮에 말레이시아 사람을 죽였는데 네. 지금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어떤 이런 단체에서는 좀 분노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정의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잘못한 거 대한민국 잘못한 거 비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남 암살 사건에 사용된 독성 성분, VX가스 성분이라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 그 이외의 외교 문제까지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순위는 어떤 내용이 준비됐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